이번 시간에는 신살 중에서 공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살 편에서 제가 오래전에 공망에 대해서 이미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공망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공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망이라는 것은 원래가 이 공망의 유래는 공망의 뭐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공망의 근원적인 유래, 공망의 유래는 어디에서 시작을 했느냐 이렇게 하면은 주로 이 공망은 풍수, 우리가 묘지터나 집터 같은 거 어떤 그 지리적인 어떤 것을 살피는 것이 이제 풍수죠. 이 풍수를 이제 공부할 때 그 풍수 쪽에서 공망이 근원적으로 굉장히 중시하기도 하지만 풍수에서 유래했다. 공망이 풍수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풍수를 보는 쪽에서는 이 공망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공망이 많이 중시되는 곳은 이제 점성술에서 많이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 그 미래학, 그거를 미래학이라고 했을 때 사주명리도 미래학에 속할 것이고 또 점성술도 미래학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학이라는 학문에서 명리도 있고 점성술도 있는데 크게 명리와 점성술로 나눌 수 있죠. 미래학에는 이제 명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점성술이 있습니다. 점성술. 보통 점이죠. 그러니까 명리라는 거는 이제 사주팔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주팔자. 생년월일로 그 사람의 태어났는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예측해 보는 거. 그것이 이제 사주명리죠. 그 다음에 점성술이라는 것은 이제 뭐 주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역, 뭐 육효,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죠. 점성술은 뭐 그저께 제가 잠깐 소개했던 구성학도 점성술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유김이라든가 김운둔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크게는 뭐 명리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지만 점성술의 한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점성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역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비중이 있고 이것에서 육효 같은 것도 다 주역에서 파생되어 나온 간이 주역 같은 것이죠. 이런 뭐 팔괘점 이런 것들도 다 점에 속하는 이런 것들이 점성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성술의 영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신살 중에서 그 공망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는 보통 공망의 기원을 풍수에서 유래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유력한 학설 중에 하나죠. 풍수에서 공망이 유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점성술에서도 공망을 매우 중시하는데 육효 같은 경우에서도 공망이 없이는 육효 괴를 해석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육효에서 공망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사주 명리에서는 공망이 하나의 신살 중에 한 개 정도로 치부되고 있고, 공망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많은 명리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뭐, 조금만 뭐 하면 공망에다가 의지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공망의 비중을 두는데 사실은, 사주팔자, 그러니까 사주 명리,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생년월일시로 사람의 운명을 감정하는 사주 명리에서는 공망은 그 비중이 매우 낮다.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뭐 전혀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많은 풍수라든가 육효라든가 이런 점성술에서 따지는 공망에 대한 비중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정도의 수준에 그친다. 이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 공망을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리를 하면서 공망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망의 종류라든가 이런 거를 개략적으로 또 개념적인 의미를 알고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심층적인 공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망에는 일단 어떤 게 있느냐? 공망의 종류가 어떤 게 있냐 했을 때 육갑공망, 전로공망, 사대공망, 오행공망, 비난공망, 오기공망, 파조공망, 극해공망 이렇게 해서 공망에는 총 8가지 종류의 공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공망을 소개하는 것은
주로 삼명통회 고서 중에서 삼명통회와 그다음에 연해자평 연해자평에 근거해서 이 고서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공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공망의 종류를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 8가지 정도의 공망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공망 중에서도 육갑공망이죠. 육갑공망에 대해서 주로 심도 있게 공부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전로공망이라든가 4대 공망, 오행공망, 비난공망, 오기공망, 파조공망, 극해공망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육갑공망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육갑공망은 보통 우리가 공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육갑공망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순중공망이라고도 하고, 보통 공망 이러면은 육갑공망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육갑공망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십천간, 천간은 이제 갑을병정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임계 이렇게 하면 총 10개가 됩니다. 그리고 지지는 자축, 임묘 이렇게 해서 술해 이렇게 되죠. 술을 해 하면 12개가 돼요. 그래서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니까 천간과 지지가 한 개씩 짝을 이루면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쭉 나가서 임신, 계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천간은 10개 지나지 않고 지지는 12개다 보니까 지지에 2개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지 2개 글자 유금에서 끝나죠. 계유에서 끝나고 10개니까 천간이 10개니까 끝나고 지지가 12개다 보니까 술해라는 2개가 남게 됩니다. 남게 되는 이 2개는 천간에 짝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천간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공망인 겁니다. 천간이 없다. 술과 해는 천간에 짝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갑자을축 이렇게 갑을병정을 또 쭉 배분하면 또 그 다음에는 신유가 없게 되고 오미가 없게 되고 다 짝이 없는 2개가 계속해서 10개씩을 짝을 찾다가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자순이라는 건 순은 열을 순자, 10개 열순자죠. 열순자니까 갑자순에는 술해가 공망이 되고 갑술순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신유가 공망이 돼. 이렇게 쭉 해서 갑인순에는 자축공망이 되는 이런 식으로 10개 천간에 10개 지지가 12개로 인해서 짝이 안 맞는 지지 중에서 천간에 짝이 없는 그런 글자들이 남게 되는 것들을 각 순마다, 그러니까 갑자순에는 수레가 공망이고 갑술순에는 신유가 공망 이런 식으로 공망을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공망은 보통 그 해당 십신이 부재한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있는데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는 불만족스럽다, 비어있다, 흠이 있다, 또는 뭐 준비가 되지 않았다, 준비가 아직 덜 됐다,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그 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은 갑자 일주다 그러면, 또는 갑자 연주다 이랬을 때 사주 중에서 술이나 해가 그 사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공망을 너무 공망에 많은 비중을 또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현실적으로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리에서는 공망을 그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많은 비중을 두고 해석하면은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선생님들이, 명리하시는 분들이 걸핏하면은 이제 공망에 의지해서 그걸 해석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그럴지라도 이 공망은 신살의 일부이기 때문에 신살은 결코 사주를 감명할 때 격국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공망도 신살의 일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격국을 성격시키거나 파격시키는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망에 많은 비중을 두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공망을 또 없다고 완전히 무시해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은 참조하면서 격국의 고절을 보는 수준으로, 그런 수준에서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주에 있는 어떤 십신에 공망이 걸려 있을 때 그걸 뭐라고 해석할 거냐 했을 때, 제가 볼 때 이 공망을 어디까지, 사주에서 공망을 어디까지 해석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육친의 그 덕이나 연,
육친의 덕이나 연이 좀 부족하다. 또는 육친의 덕이나 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2% 부족하다. 육친의 덕이나 연에서 2% 부족하다. 뭔가 좀 불만족스럽다. 그 정도로 육친에 한정해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공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확대해 가지고 공망이 있으면 뭐든지 있는 게 없어지고 막 그렇게 해석하면은 사주 간명할 때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육친의 부분에 한정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재성이 공망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처덕이라든가 처라든가 부친의 덕이나 연에서 이걸 해석하는데 그쳐야 되지. 뭐 돈, 뭐 또 재성이 상징하는 것이 돈이라든가 어떤 수치를 계산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재성인데 그런 것들이 다 공망으로서 형편없다. 또는 그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너무 확대돼서 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육친의 부분에 한정해서 공망을 해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대 해석해서 무조건 다 얘기하고 격국의 선패까지도 확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망이 있으면 육친의 덕이나 연이 좀 부족하다. 뭐 또는 그쪽에서 좀 비어 있거나 흠이 있다. 육친의 덕이나 연에서 흠이 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재성이 공망이면은 그 처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다. 또는 처와의 정리 돈독하지 않다든가 이런 부분 정도로 해석하는데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처가 없다든가 아예 없다든가 그것도 공망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다고 보는 것보다 좀 덕이나 연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없다든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하다는 거다. 너무 확장해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너무 그거를 전부로 보고 해석해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공망을 우리는 보통 갑자순 이 갑자순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렇게 10개를 우리가 갑자순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들 그러니까 갑자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는 공통적으로 술과 해를 공망으로 갖는다는 거죠. 갑자에 속하는 이 줄에는 술과 해를 공망으로 갖는다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따져보면은 술은 공이고 해를 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궁은 공이고 음궁은 망이라는 거죠. 공과 망, 우리 공망이라고 할 때 양에 속하는 글자는 공이고 음에 속하는 글자는 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갑술순이면 신유인데 신은 공이고 유는 망이라는 것이죠.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이죠. 그러나 공망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해석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공망, 신유는 공망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 글자 그러니까 이거는 체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체와 용이 있는데 지지에서 체를 기준으로 하는 양궁은 공이고 음궁은 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신순이면은 오화는 공이 되고 미토는 망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갑오순이면은 지는 공이고 사는 망이다. 갑진순이면은 이는 공이고 묘는 망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갑인순이면은 자는 공이고 축은 망이다 이렇게 공망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두 개 묶어서 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공망의 종류가 몇 개냐 그러면 6개죠. 수레, 신유, 오미, 진사, 인묘, 자축 공망이 지지에서 공망이 되는 글자의 종류를 굳이 말하면 6개 종류가 나오겠습니다. 이 6개가 양의 글자는 양궁은 공이 되고 음궁은 망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공망을 공부할 때 그냥 공망 이렇게 하고 끝냈는데 공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망의 대궁 그러니까 고허라는 게 있습니다. 고허 그러니까 공망이 충하는 글자가 됩니다. 공망이 충하는 글자를 고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고허에 대해서 또 고와 허로 나누어 가지고 막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자세히 나눠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따지면은 고가 뭐고 허가 뭐고 이렇게 또 따지게 됩니다. 따지게 되지만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 그냥 뭉뚱그려서 고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공망에서도 공과 망을 따지지 않듯이 고허에서도 고와 허를 따지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둘 다 뭐 좋지 않은 의미죠.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고허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고독하고 비어있다 이런 것이죠. 허전하다, 고독하고 허전하다고 되고 고독하고 비어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무엇이 고허냐 이랬을 때 공망이 있으면 공망을 충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공망이라면 어떤 갑자순에 있는 이런 갑자을축 병인 정묘 무진해서 임신계유 이 갑자순에 있는 속하는 일주나 연주가 있으면 그것은 수레가 공망이 되는데 이 수레는 충하는 글자가 술은 진과 충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해는 사와 충하게 되기 때문에 갑자순에 속하는 글자들은 수레가 공망이고 진과 사, 이 진사가 고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해자평에서 이 고허에 대해서 설명해 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망 대궁 위 고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공망이 그거 충하는 글자 궁은 그 고허가 된다. 이러니까 대궁 공망의 대궁은 마주보고 있는 궁은 고허가 된다. 그대로 글자대로 해석하면 그런 것이거든요. 공망이 상대하고 있는 궁, 공망의 마주보고 있는 궁은 고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수레가 공망일 때는 진사가 고허가 되고 신유가 공망일 때는 인과 묘가 고허가 되죠. 오미가 공망일 때는 자와 축이 고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사가 공망이면 술과 해가 되겠죠. 그 다음 인묘가 공망이면은 또 신과 유가 고허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허는 어떤 공망이 충하는 글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문자로는 공망 대궁 위 고허 이렇게 연해자평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망과 고허의 차이가 뭐냐?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고허는 사주에 고허가 있다. 그러면은 고허가 있으면 어떠냐면은 어떤 일을 지속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거죠. 지속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냥 일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또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되니까 풍파가 뭐든지 다 그러나 지속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도 지속성이 없으니까 결혼 생활에 풍파가 있게 되고 또 죽어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게 되죠. 많이 옮기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떠돌이입니다. 떠돌이. 고허가 있으면은 고독하고 허전한 이유가 주거가 불안정한 것도 되지만 결국은 떠돌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떠돌이. 떠돌이가 되고 또 음란하고 방탕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허가 있으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뭐 공망과 고허의 차이가 또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굳이 말하면은 이 공망이라는 것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있는데 내가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내가 바라봤을 때 그 사주체가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 재성이 공망이다 그러면은 그 재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처가 있다는 겁니다. 처가 있지만은 내가 그 처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될 수 있고 고허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짝사랑한다는 거죠. 공망이라는 것은 내가 짝사랑하는데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 고허는 상대방이 나를 짝사랑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짝사랑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이죠.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짝사랑, 내가 짝사랑하고 상대가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성이 공망이다. 그러면은 처가 있는데 내가 처를 좋아하지만 그 처가 나를 좀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 구조가 공망이고 반대로 고호가 되면 그 재성이 고호가 된다면은 그 처가 재성이 고호라면 그 처가 나를 좋아하는데 나는 그 처를 겉들떠 보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호가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재성과의 관계가 좀 돈독하지 않다는 거죠. 그 처와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면은 뭐 이거나 저거냐 이게 따지니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공망이나 고호나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공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육갑공망 이 육갑공망을 대해서 이제 육갑공망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고허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건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공망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고허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너무 공망과 고허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또 공망 자체를 너무 확장해서 하지 말자. 이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주를 볼 때도 공망을 모든 경우에 공망이 있어서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거는 사주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망도 신살의 일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장해서 안 된다는 거죠. 신살이라는 것은 이 격국의 성패, 격국의 성이나 패, 이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신살들은. 그렇기 때문에 격국의 고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격국의 성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망을 너무 확장해서 안 됩니다. 동시에 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공망과 고호는 의미는 둘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공망의 의미는 보면 이제 없다는 거죠. 그 십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흡족해하지 않고 또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어느 쪽이 마음에 들지 않든지 간 관계없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관계, 그것이 공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육갑공망, 공망의 종류를 잠깐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육갑공망을 이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육갑공망을 순중공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육갑공망에는 공망도 있었고 고허가 있었다. 고허는 뭐냐? 육갑공망의 대궁이다. 육갑공망이 충하는 글자들이죠. 그것이 고허다. 뜻은 뭐냐? 공망이나 고호나 비슷비슷하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은 공망이든 고호든 육각공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고 우리가 일상에서 간명을 할 때 쓸 때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 공망은 가장 그 유래, 그 유서 깊은 유래, 공망의 유래가 어디서 오느냐? 주로 풍수에서 왔다는 겁니다. 풍수. 그러니까 지리를 살피는 집터라든가 묘지터라든가 또는 도시의 입지라든가 어떤 지리적인 입지를 연구하는 이 풍수에서 공망이 유래했다. 이렇게 보면 크게 틀리는 것이 아니고요. 대체적인 학설이 풍수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명리에서는 공망을 신살의 한 종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확장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석할 거냐? 주로 육친의 덕이나 연, 이 부분에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살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나 점성술 영역에 있는 이제 뭐 육효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공망을 매우 중시하죠. 그러니까 공망을 모르고는 이제 육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점성술 계통에서는 굉장히 이 공망을 중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명리에서는 그냥 신살의 하나다 이렇게 정도만 보고 너무 확장해서 해석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거고요. 공망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공망은 해당 십신이 부재한다든가 또는 불만족스럽다든가 그 해당 십신이 비어 있다든가 흠이 있다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좀 2% 부족하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그것도 육친의 범위에서 한정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공망을 사주를 감명할 때 활용할 때 큰 무리가 없이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망의 총 8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육갑공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전로공망, 4대 공망, 5행 공망 이렇게 해서 극해 공망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망은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망은 삼명통회와 고서 삼명통회와 연애자평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전히 나머지 공망들, 이 공망들을 삼명통회와 연애자평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것을 근거로 제가 한번 이걸 하나하나 다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하고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공망 8개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육각공망 또는 순중공망이라고 하죠. 육각공망이나 순중공망 같은 뜻입니다. 그 육각공망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동안에 공망만 알고 있었는데 고허가 뭐냐 했을 때 고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개를 했지만 그 의미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망 중에서 첫 번째 육갑공망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나머지 전로공망, 4대 공망 등등등 해서 7개의 공망을 차례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